안녕하세요. 백전백승 김대입니다. 자, 오늘 10월 2일 날 오전 새벽 5시 22분을 달리고 있네요. 삼성전자 제가 오전 새벽 시간에 좀 일찍 일어나서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미국발 소식들이 좀 안 좋은 소식들이 있어가지고 선배님들께 좀 좋은 소식으로 아침에 왔어야 되는데 일단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새벽 시간에 이란에서 이스라엘로 탄도미사일 공격이 있었죠. 총 180발 이상 발사가 되면서 이게 좀 그 전체적인 글로벌적인 지금 굉장히 큰 위기로 좀 다가오고 있어요. 뭐 일부 뉴스 속에서는 뭐 3차 대전이 발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 급하게 이스라엘 쪽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보복 공격 좀 자제해 주고 상황을 같이 좀 지켜보자. 일단 이러다 보니까 유럽 증시도 이 장 막판에 좀 많이 더 흘러내렸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좀 전에 지금 장은 아직 마감 직전에 있는데 우리 삼성전자랑 관계가 있는 엔비디아부터 해서 퀄컴 주요 이제 IT 업종들은 지금 3.75% 4%대 평균 4%대 폭락에 가까운 지금 장을 맞이하고는 있습니다. 일단은 국제 유가라든지 또는 그러니까 유가 관련주 에너지주들이나 또 이렇게 시장이 빠질 때 움직이는 소비재 있죠. 그리고 좀 전에 지금 나이키 실적 발표 나오면서 또 이런 소비재들만 조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상황을 정확히 인지를 하고 냉정하게 마음적으로 준비를 해야 사실 눌림목에서도 어떻게든 견뎌낼 수 있는 부분 같거든요. 그래서 현실을 좀 제대로 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려운 장입니다. 어려운 장인데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리고 자, 일단은 주요 지수를 봐도요. 다우 지수나 뭐 일단 전쟁 발발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도 어, 말씀드렸듯이 에너지주라든지 또는 실적을 발표한 이런 그 소비재주들이 아무래도 강세가 보이네요. 나스닥 100을 좀 살펴봐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주라든지 이런 주들이 많이 좀 움직이고 있고요. 우리 지금 삼성전자랑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3. 조금 더 낙폭을 키우고 있네요. 3.83%,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3.43%, 인텔이 마이너스 3%, 애플도 마이너스 3%, 예, 조금 이렇게 폭락을 했는데 일단 그렇다면 자, 우리 삼성전자도 사실은 오전에 좀 굉장히 좀 힘든 출발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전전일 마이너스 4.21% 정도 하락을 했었잖아요. 6만 1,500원에 장을 마감을 했는데 오늘 일단 추가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은 좀 과대 낙폭을 일단 한번 보였어요. 그렇다면 이게 뭐 사실 이 이란에서 뭐 탄도미사일 갑자기 발사할 거라는 건 뭐 갑자기 이런 돌발 리스크고 이런 것들을 뭐 우리가 선행으로 사실 우리가 먼저 지수가 반응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의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 같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미국 시장이 일단 반응을 했다 보니까 오전 어, 시간 초반에는 마이너스 3%에서 좀 딥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까지도 일단은 국내 장은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6만 원 선이 좀 이탈을 할 수가 있다. 자, 지금 예를 들어서 한 여기 지금 자리를 이렇게 받고 59,800원, 5만 1,000원, 5만 좀 냉정하게 볼게요. 5만 59,800원을 좀 이탈할 수도 있다. 자, 그렇다면 이거 진짜 더 미친 듯이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선배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외국인들은 거의 보유 물량의 대부분들을 지난 장에서 최근 20일까지 해서 8조 원 이상을 삼성전자를 매도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보유 물량은 거의 없다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타 법인이라든지 또는 사모펀드가 이제 10인 이하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이 자금들이잖아요. 그럼 심지어는 여기들도 보면 하루 움직일 수 있는 자금들이 뭐 8천억에서 1조 가까이도 되다 보니까 이들이 사실 그나마 갖고 있는 물량을 추리하면서 가격을 한번 뺐다가 다시금 바닥에서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이 기회로 삼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선배님들 오늘 같은 시장에서 일단은 오전 장에 출발하면 강력하게 홀딩을 좀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지금 바닥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더 물량 출회해봤자 사실 의미 없거든요. 강력하게 홀딩 하시면서 제가 이 실시간 참고 물량도 확인 다 해드릴 테니까 되도록이면 지금 이 라인 있죠. 59,800원 이 라인 또는 조금 더 짙어지면 58,600원까지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체적으로 주가가 오늘 전체적인 증시가 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부분에서 되려 우리도 같이 추가 매수 진짜 어려운 선택이긴 합니다만 추가 매수 통해서 같이 대응하는 전략 이게 가장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실시간 참고 물량도 확인하면서 이렇게 전략을 잡아야 되냐고 하면 되려 이 외국계 투자자들은 오늘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전에도 이 모건 스탠리 선행매매에 대한 기사였는데 이때도 살펴보면요. 얘네 13일 날 그 모건 스탠리 서울점 창구에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우리 거의 100만 주 가까이씩 매도 주문 때렸다가 이틀 뒤에 하향 보고서 내면서 엄청나게 주가를 끌어내렸죠. 그러다가 26일 날 열흘 있다가 다시금 대량으로 순식간에 같은 지점 창구에서 매수하면서 이 주가를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전략 준비하고 있거든요. 얘네는 아직 이 물량들은 내놓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선배님들 오늘 같은 장에 얘네들 핑계 잡기는 굉장히 편하죠. 다시 한번 오늘 전쟁 이런 소식으로 분명히 굉장히 공포심리 조성하고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전체적으로 눌러줄 겁니다. 오늘 좀 많이 눌렀다 싶으면 마이너스 6%에서 7%까지도 누를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자리에서 개별 종목단에는 진짜 더 큰 하락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계산해 보면 58,000원 선을 깬다? 그럼 선배님들 굉장히 엄청나게 불안하실 거예요. 또 일반 개미분들도 너무너무 불안하실 거고 이때 좀 덜어낼 때 절대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지금 우리가 보통 그 지표들 이용할 때 보면 창구 물량들 확인을 안 하시고 우리가 좀 많이 쓰는 게 투자자별 매매 동향들 많이 쓰시죠. 이런 창들 많이 쓰시는데 이런 창들 쓰시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오늘 어떤 흐름을 볼 때 쓰는 거지 뭐 개인이나 기관, 금융, 또 기타 법인 이 어디서 사는지 주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분명히 주가를 장난질 치려고 하는데 선배들 요것만 보셨다가는 오늘 진짜 뭐 삼성전자 진짜 대량 매도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 제가 아니 선배들 중에 실시간 참고 물량 확인 못 하시는 분들은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새벽에 새벽에 또 정신 차리라고 알람이 울리네요. 자, 위에 상단의 번호로요. 우리 항상 어떻게든 이겨내야 됩니다. 필승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아침에 실시간 참고 물량 확인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거든요. 예, 확인해서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뭐 선배들 이거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또 아침에 정신없고 복잡할 수 있거든요. 예, 문자로 제가 필승 보내주시면 답장 안에 무료 방 링크 있어요. 이 링크로 들어오시면 제가 지금 가장 협잡지를 잘할 수 있는 이런 뭐 사모펀드 또는 외국계 증권사들 있죠. 요거 증권사별로 참고 물량 확인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최저점에서 한번 다시금 어차피 추가 매수 어차피 우리 지금 삼성 뭐 매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 주식이 어떻게든 들고 가야죠. 제가 이 물량도 확인해 드릴 테니까 아침에 아무리 바빠도 요건 확인해 드릴 테니까 든든하게 잡으시면서 절대 물량 털리는 일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참 제가 좋은 소식 전해드렸는데 일단은 너무 좀 송구스럽고요. 대신 이 부분에서는 좀 선배님들 참고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나쁜 소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선배님들. 자, 일단은 자, 엔비디아가 이번에 12월 달에 이제 블랙웰 이 HBM3 12단이죠. 요게 5세대용 배터리잖아요. 5세대 마지막 5세대용 배터리인데 요게 블랙웰을 한 12월 달 지금 빠르면 11월 달 출시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요 이야기도 좀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좀 늦어질 것 같아요, 되려. 지금 현재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원래 돌발 리스크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도 증시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12월로 좀 12월 말로 좀 연기가 되면서 우리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5단 같은 5세대 같은 경우는 퀄 테스트 중이죠. 이 부분이 다행히도 우리가 11월 달 정도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SK 하이닉스랑 삼성이랑
지금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게 5세대 배터리, 특히 HBM3E 12단을 만들 수 있는 지금 능력이 있고, 삼성은 퀄 테스트 중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11월 전에 이 퀄 테스트를 통과할 것으로 지금 미국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 관계 측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거의 다 끝났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다행히 이 전체적인 엔비디아 물량을 SK 하이닉스로만 뺏기진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제가 일전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6세대 배터리서부터는 삼성전자가 반드시 따라잡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기억하시죠? 6세대부터는 사실 이 공정 자체가 달라요. 지금까지는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엔비디아 지금 기존 제품들은 거의 다, 일어나면 좀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시나요? 제가 좀 새벽에다 보니까 좀 정신 없습니다. 좀 참고 좀 해주세요. 거의 다 이 기판 위에다가 수평으로 좀 놓는 구조였는데, 6세대부터는 기판 위로 쌓는, 디램 메모리를 위로 쌓는 수직 패키징 기법이 좀 활용이 돼요. 그러다 보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수직에 대한 이 부분을, 뭐라 그럴까, 절삭이라고 그러죠. 쌓을 수 있는 공정 자체가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삼성은 보유를 했느냐? 보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세대 배터리를 TSMC에서 같이 공동 개발하자고 삼성한테 역제안을 한 거거든요. 거기에 삼성이 지금 2대 주주를 가지고 있는 필 옵틱스 종목 들어보셨죠? 여기서 지금 유리기판에 대한 어, 지금 독보적인 지금 노하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6세대 이후로는 또 유리기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삼성 입장에서는 일단 초나노 공정, 이 나노 공정 통해서 6세대 배터리를 절삭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유리기판에 대한 삼성전자가 이 선두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에 퀄 테스트 제대로 통과해서 12단만 좀 메모를 갖고 온다면 지금의 이 절박한 이 분위기는 조금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선배님들이 이런 전략들 통해서, 지금 너무 힘든 과정 맞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단단하게 이겨낼 수 있으시다면, 우리는 분명히 10월 중후반이 지나간다면 다시 급등할 수 있는, 다시 자리를 좀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할 수 있을 것이다. 왜? 모든 게 바닥을 찍어야 위로 올라가듯이, 오늘 같은 이런 전쟁 리스크들 분명히 우리에게는 증시로서는 힘들 수 있지만, 되려 이런 계기로 바닥을 좀 잡고 V자 반등, 우리 예전에 코로나 때도 그랬죠, 선배님들. V자를 찍고 엄청나게 반등할 때, 아, 왜 이때 못 샀지 했는데, 바로 오늘이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여러분들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선배님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5세대 배터리부터 6세대 배터리까지 넘어가는 이 핵심 전략들 모아놓은 거 우리 선배님께 아무 조건 없이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들 이런 시장에서 우리 분명히 이겨내셔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저는 사실 제가 작전 장교 출신이기도 하지만, 제가 원래 좀 이렇게 힘차게 좀 준비하는데, 오늘 이란 전쟁 때문에, 이란 그 탄도미사일 때문에 제가 목소리가 많이 죽었네요. 자, 제가 작전 장교 출신이기도 하지만 15년 동안 애널리스트 하면서 아는 종목일수록 하나부터 열까지가 좀 전략 잡아가는데요. 삼성전자 52주 신저가 제가 도달시에 지금 전략들 잡아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 자료는 뭐 일일 업데이트 중에 있고요. 투자 전략이나 매도 전략들 있죠. 이 부분 중에서 제가 좀 자세하게 6세대 배터리, 그다음에 5세대 배터리에서 이 넘어갈 때 내년부터 증시 전망이나 우리 매출 전망들 좀 디테일하게 잡아놨거든요. 이런 것들 제가 그냥 보내드릴 테니까 읽어보시면서, 아, 삼성전자 지금 가장 큰 어둠이구나, 그 동틀역의 진짜 가장 큰 어둠이구나 생각 판단하신다면 조금 더 확신 가지시고, 이런 저점에서 잠시 후에 제가 실시간 참고방 잡아드리면 저점에서 추가 매수하면서 좀 버텨야 되는 이런 전략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략집도 보내드릴 테니까 위 번호로요, 필승 문자 주십시오. 제가 전략도 보내드리면서, 분량은 좀 되다 보니까 이메일 주소 주시면 제가 요거 확인해가지고 보내드릴 테니까 장식하기 전에 반드시 읽어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안 좋은 소식만 전해드릴 수는 없겠죠. 이렇게 오늘같이 또 큰 폭락 있을 때는 우리 장기 투자, 삼성전자는 인생 주식이잖아요. 장기 투자하시다 보면
단기 투자에 대한, 특히 단기 수익에 대한 이런 아쉬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거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수익에 대한 부분들 반드시 제가 선물로 수익으로 보태드릴 테니까, 오늘은 좋아요, 구독 눌러달라는 말씀도 잘 못 드리겠습니다. 좀 아침에 너무 어수선한 얘기로 좀 접근을 해서. 자, 제가 지금 현재 뭐가 있습니까? 안 좋은 소식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 대선이 남아있죠. 미국 대선 속에서 제가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 또 거기다 제일 중요한 안전하게 나올 수 있는 수익 종목 하나 제가 오픈해 드릴 테니까, 이런 시장에서도 우리가 이런 종목에서 수익 보셔가지고 삼성전자 저점에서 더욱 더 매수할 수 있는 제가 힘을 좀 이 전략 보좌관으로서 보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 대선 자꾸 얘기를 드리는데 어떤 일부 선배님들은 야, 이런 시장에서 대선들 이거 좀 괜찮겠냐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선 테마주들을 안 볼 수가 없네요. 예, 다른 뭐 소비재 들어가 봐야 지금 뭐 큰 폭의 수익들을 못 가져오고요. 자, 일단 예전엔 우리 대선주들 보면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었죠. 그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맞붙었을 때도요. 아무리 장이 안 좋고 어수선했어도 모든 증시 자금을 일로 쏠리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그 정책주로 판단했던 애니 능률 같은 경우도 3,000원대였던 게 어떻게 3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거의 10배, 1000% 이상 3개월 만에 급등을 했었죠. 뭐 인맥주가 좀 약하다고 그러는데 인맥주도요. 덕성도 사실 기존 6,000원대에서 32,000원까지니까 뭐 500% 가까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시장이 사실 그 당시에도 시장이 굉장히 눌려졌을 경우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장에서도 이런 정치 테마나 또는 소비재들은 일부 뭐 버텨주는 부분이고, 이런 정책 테마, 정치 테마로 쏠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명박 시절에도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뭐가 있었습니까? 대우나 수혜주라고 해서 이화공영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런 것도 1600% 이상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어수선한 시장에 전쟁이 발발이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막 이런 소식 나올 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런 미국 대선 테마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저는 미국 대선 테마 중에 해리스 부통령이 속한 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또 신재생 에너지 저탄소 무탄소 관련해서 종목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 부분이 나랑 좀 성향 안 맞는다 싶은 분들은 지금 여기서 영상 이제 종료하시면 됩니다. 다만 요게 좀 정책 테마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같은 장에 잘 지켜보시면 더 큰 우리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 자, 일단 차세대 2차 전지색도 준비했고요. 이 부분 준비한 이유는요. 제가 이런 테마성 종목 준비할 때도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이다 보니까 제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장 흐름에 입각한 종목을 들어가야 우리가 손실 없이 물릴 일 없이 안전하게 나갈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시장 흐름이란 게 유행하는 종목이냐. 근데 좀 길게 유행한다. 이게 주도 섹터라고 하는데 지금 2차 전지 섹터는 시장 흐름에는 입각하고 있죠. 두 번째, 자, 이런 대선 테마가 아니라 그 회사의 그냥 기본 재료도 반드시 S급이어야지 크게 슈팅할 수 있고 안전하게 지속될 수가 있는 건데, 자, 어떤 일부 선배님들은요, 리튬 배터리가 화재 사고 때문에 조금 안 좋지 않았냐? 이거 S급은 아니지 않냐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리튬 배터리들 계단식으로 하락했다. 지금 바닥에서 위로 다시 터닝 중에 있죠. 지금 이게 원통형 배터리나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면서 단순히 터닝한다? 그건 아니고요. 그게 바로 해리스 정책 테마랑 연결이 돼서 터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리스 정책 테마가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것도 좀 내용이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요거 제가 우리 삼성전자 전략집 보내드릴 때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 그렇다면 자,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터닝을 하고 있는데 그럼 리튬 배터리 그렇다고 안 만들 거냐? 또 그럴 수는 없어요, 선배님들. 왜냐면 일단 리튬 배터리랑 전고체 배터리, 차세대 배터리랑 원자재 가격만 해도 320배가 비싸요. 어디가? 전고체 배터리가. 그럼 리튬 배터리들 앞으로도 지금 북미 시장 매출 굉장히 좋죠. 작년 대비해서 지금 2배 이상 좋답니다.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 당선될 경우에는 더 크게 슈팅이 분명히 나올 거고요. 유럽 시장 지금 너무 좋고 현대차에서 얼마 전에 어렵게 뚫어낸 인도네시아 시장 있죠. 그게 바로 이걸로 들어간 거예요. 즉 소형 전기차로 들어간 건데, 그렇다면 이 단점들 바로 극복을 해야겠죠. 이 회사가 극복을 했습니다. 일단 극복해서 기술 상용화해서요. 바로 지금 납품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캐즘 현상을 누린 6천억 매출에 첫 수혜를 가져갔는데 이 회사 시총이 2,800억밖에 되지 않아요. 대단히 매력적인 자리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 독과점인데도 시장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왜? 대안이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원칙, 이 매출의 근거만 확실하다면 저는 좀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LG, 삼성, SK, 글로벌 배틀 3사랑 이미 계약 완료해서요. 납품하고 매출을 이미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시장에서는 이런 세 가지 원칙과 해리스 정책 테마라면 좀 분명히 크게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제가 이렇게 최저 350%에서 530%까지는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11월 달에 고성능차 테마, 빅테마 있거든요. 여기에서 들어가기 위해서 좀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5천에서 8천 정도 지금 들어갈 것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지금 분할 매수하려고 잘 잡고 있는데 저도 좀 가장이고 이제 자기가 이제 좀 있으면 50대인데 이 어려운 시기에 사실 자금 움직일 수 있는 게 쉽진 않거든요. 저도 사실 개미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선배님들 중에서도 시집 부족하신 분, 손실 크신 분들 있죠. 제가 이거 같이 오픈해 드릴 테니까 한번 이번에 같이 힘을 내서 좀 시드 머니를 좀 회복하고 또 어려운 장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님들 이번에 시드도 많이 극복하시고요. 참 송구스러운 부탁입니다만 저도 유튜버지 않습니까? 좋아요, 구독들 좀 많이 눌러주셔서 유튜브 보시는 분들한테 백전백승 김대희 좀 많이 좀 오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로 한번 윈윈하는 전략 가져가도록 할게요. 상단에 번호 나오는데 한번 적어드리겠습니다. 010-8674-8706번입니다. 이쪽으로요. 내가 삼성전자 오늘 같은 장에서도 실시간 참고 물량 확인해서 이왕이면 어떻게든 이겨내야 되니까 우리 최저점에서 한번 잡아볼게. 또 준비해볼게 하신 분들은 필승 문자 주시면요. 제가 이 세력들별 사모펀드별 이 실시간 참고 물량 확인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플러스 이 종목 통해서 자, 이 어려운 시장 시즌머니 회복해서 한번 우리가 또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 비중 늘려볼게 하신 분들은 대선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 종목 보내드릴 건데 제가 무료라고 허투루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얼마에 원에 얼마에 잡으시고 좀 요때 요 타이밍 잡으시라고 제가 정확하게 타이밍까지 잡아서 보내드릴 테니까 우리 반드시 승리하는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현재 5시 44분 좀 지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어차피 지금 오늘 일단 결과는 좀 알 것 같고요. 나스닥 100 미국 시장도 아직 뭐 비슷한 상황이네요. 그죠? 엔비디아, 애플 같은 거 마이너스 3%, 엔비디아는 하락폭을 조금 더 늘렸네요. 마이너스 4% 정도 좀 진행하고 있는데 선배님들, 자, 이미 우리가 알고 좀 장을 대비하면 어, 조금 든든하게 좀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차피 이렇게 빠질 거라 생각하고요.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4%면 개별 종목단은 우리 6%까지 내려갈 수 있다. 기억을 하시고 준비하면 좀 충격이 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든 오는 시장 같이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항상 승리하겠습니다. 필승입니다.